필수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는 지금 삼각형만 다루고 있긴 한데 삼각형도 그렇고 사각형도 그렇고 다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는 삼각형의 경우 볼게.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2등분하려면 일단은 어떤 상황이냐, 한 꼭지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꼭지점에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저 A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을 2등분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뭘 지나면 된다고?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거예요. 봐봐. 자, 우리 이 삼각형 ABM과 ACM은 높이가 어때요? 같죠? 높이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넓이가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뭘 지나면 돼? 중점. 그래서 B를 지나면 AC의 중점 지나면 되는 거고 C를 지나면 AB의 중점을 지난 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꼭지점을 지날 때. 그러면 우리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는 좀 문제가 어려워져. 이 상황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사각형에 볼게요. 사각형은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사각형,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3개는요. 3개는 이 상황은 뭘 지나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직사각형 볼게. 직사각형에 나와 있어. 자,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그렸죠. 요거죠. 요걸 지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자연스럽게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잘못 적었네.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말은 뭐네요? 잘못 적었다 이거. 달라. 평행사변형 아니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거기 써있어요 밑에. 키포인트. 그냥 필수 5번 볼게 이제. 네. 다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뭘 지난데? 점 A를 지나고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BC에 뭘 지나야 된다고?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된다? 넓이가 2등분. 중점 따져보면 두 점의 중점 1,3 A점 문제 나와있죠? 마이너스 2,3.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전 시간에 좀 연습했죠? 그쵸? 쉬는 시간 전에 해볼게요. Y는 뭘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써주고 몇 콤마면 1,3 지난다 이렇게. 얘를 정리해 주시면 2등분 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필수 6번. 영상 최대한 빨리 올려줄 거니까 놓친 부분 있으면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근데 집중 잘하고 있어서 6번이가 됐지. 개수의 보와 그래프의 개형. 얘는 뭐 아까 했던 거. 이 꼴이 나오면 아까 어떤 꼴로 y는 mx 플러스 a 꼴로 바꿀 수 있다 했지?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꼴 나오면 바꿔줄게.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의 부호 B랑 A랑 C의 부호를 통해서 기울기. 뭐야 색깔이 비슷한데? Y절편. 자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직선은 나와, 그치? 근데 걔는 그릴 때 뭐부터? Y절편 먼저 찍고 부호 확인하는 거야. 기울기의 부호 확인하는 거야. Y절편의 부호가 먼저야. 관련된 문제 볼게요. 1번. AC의 곱이 양수, BC의 곱도 양수. 우리 곱한 게 양수면 부호가 어떻다는 거지? 두 개 같다는 거죠? 그럼 AC의 부호도 같고 BC의 부호도 같으니까 모든 ABC의 부호가 같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AB랑 나눈 것도 BC랑 나눈 것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얘도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양수, 음수가 되고 Y절편도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1번, 2번, 3번 적으면서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찍으라고? Y절편부터 찍어주는 거야. Y절편 음수 찍어줍니다. 음수.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삼면을 지나요? 2, 3, 4, 3면을 지나는 거예요. 총 3개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봅시다. 자, A, B의 부 음수. 그럼 기울기 양수. 기라고 쓸게 그냥. 자, B, C 부 양수. 그러면 얘는 음수. Y절편 Y가 적게 합니다. 자, Y절편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 이용해서 그래프로 찍어보고 Y절편 음수 찍어주고요. 근데 기울기가 이번에 양수죠? 오른쪽으로 올라가네. 지나는 거 1, 3, 4 이렇게 3개 지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의 값을 0으로 잡아버렸네. 뭐를? B를 0으로 잡았어. 그럼 얘는 형태를 다르게 가야 돼. B에다 0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가고 X는 뭐가 돼? X는 뭐? 라는 식은 아까 뭐라고요? Y축과 수직이거나 X축 다시 할게요. Y축과 평행하거나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지. 근데 A랑 C의 부호가 곱이 양수면 마이너스 A분의 C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 음수 쪽에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X는 이거 몇 번? 몇 선이면 2, 3, 3면을 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필수 7번. 3개 남았나? 3개 남았나? 그리고 따보자. 필수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이랑) (8번이랑) (9번은) 조금 이제 연계되는 문제긴 하거든. 7번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8번은 좀 다시 풀어볼 건데, 자, 볼게.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를 풀고 이 관련된 거의 개념 설명을 이 왼쪽에 한번 적어볼게. 다음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뜻은 k에 대한 무슨 식으로 해석하자는 거야? 항등식. 우리 항등식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항등식 어떻게 풀어? k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고 없는 것끼리 묶어주고 맞나요? 그렇게 한번 볼게요.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k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ky니까 플러스 3y 가로치고 k k 없는 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그럼 k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둘 다 모일 때 항등식 만족하는 거야? 0일 때 항등식 만족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맞지? 자 그럼 이권에서 우리는 얘가 의미하는 게 또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고 얘도 의미하는 게 xy에 대한 1차 방정식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지금 뭘 구하자는 거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곱한 거, k를 곱한 거에 대해서 더한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y를 좀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두 식을 연립한다는 건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기하적으로 봤을 땐 직선이잖아. 그럼 두 직선에 뭘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교점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그 x좌표, y좌표를 찾으라는 거는 뭐야? 두 직선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거랑 같은 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 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한쪽에다 뭘 곱해서 k 곱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볼게. 참고 봐봐. 참고 볼게. 두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직선 다음 같이 써주면 한쪽에 k 곱했죠? 다음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한 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 문제 풀 때 이거 관련해서 좀 따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속 6골 2번 더 나옵니다. 아직 안 풀었어요 다. 자 그러면 두 개 연립해 볼게요. 연립하면 되나? 이거 2배 해줄게. 더하면 그래서 y가 뭐 나와요? 1 나오고요. 그럼 1 집어넣으면 x는 몇 나와요? 3. 그래서 3,1을 항상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 직선의 방정식은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볼게. 정리를 넘겨서 필수 문제 8번. 9번이네요. 미안해요. 9번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9번. 그래서 8번은 좀 다른 문제고 9번 잠깐 먼저 볼게요. 필수 문제 9번. 이게 필수 7번이랑 9번이랑 연계되는 문제라서 바로 9번 먼저 풀게. 8번도 풀 거야. 이게 어려워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아마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긴 하거든요. 조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조직선 선생님이 이렇게 볼게요. 추가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또 지금 추가적인 설명 여기 안 써 있어갖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쪽 직선에다가 뭐 곱해서 k 곱해서 표현해주면 돼. 그럼 요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얘 0 되고 얘 0 되도록 하는 x, y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라고 설명 방금 드렸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직선을 결정해주려면 뭐가 결정돼야 돼? k 값이 결정돼야 돼요. k 값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면 지나는 한 점만 주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문제 보면 두 직선에다가 마지막에 뭐하고 있어? 2,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걔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그림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요 직선이 구분해줘야 되네.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자, 요 직선이 이 직선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K랑 곱해진 요 직선이 이 직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두 직선에 뭐가 나와? 교점이 나와요.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치? 어떤 거? 뭐 이런 직선이 또 그려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직선이 그려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직선이 그려질 수 있는 거고, 엄청 많죠? 그럼 이 직선을 결정하는 건 뭐야? 이 직선이 지나는 또 다른 한 점, 또 다른 한 점, 또 다른 한 점, 또 다른 한 점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결정되면 또 결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즉, 지나는 점 또는 기울기가 결정이 되면 K 값이 결정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그러면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냐?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자, 참고로 K에다 0 집어넣으면 얘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은 나타낼 수 있거든? 하지만 요 핑크색 있죠? 핑크색으로 밑줄 친 직선은 요 식에서는 절대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뭐는 제외야? 핑크색 직선은 제외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는 제외야? 이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뭘 지나면서? 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알겠죠? 얘는 목표네. 이 값, 이거 직선은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 어떻게 직선 K 값이 주어지든. 알겠지? 얘는 제외입니다. 그럼 관련된 필수 유형 9번, 필수 9번 한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그럼 저걸 만드는데 그냥 바로 직선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주면 만들었죠? 내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2,1을 지난다고 할까? 문제 나와있죠? 얘 대입하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 1이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 는 0. K 뭐 나와요? 3분의 1. 그럼 K 값을 결정했죠? K 값 다시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정리하는데 앞면에 3 곱한 다음에 정리만 해주세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요걸 좀 많이 까다로워해.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K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 지나는 점 또는 기울기가 결정되거나 되면 되는 거고, 근데 모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내는 거다? 그건 아니라고요. 뭐는 제외하라고요? K가 곱해져 있는 직선은 제외된다. 이거만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8.8번 이거만 하고 남은 시간은 뒤에 스텝 1 그다음에 앞에 못 풀었던 것까지 풀 시간 드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풀 시간이 첫날 이렇게 주는 거지 그 외 시간에는 우리가 숙제 질문하고 하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풀라고 할 때 좀 많이 풀어. 풀 시간은 있긴 하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 푸는 시간에 제가 숙제 질문 하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자,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그때 M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고정된 직선, 즉 변하지 않는 직선을 먼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다른 데 필요 없거든요. 1사분면만 그려야겠으니까 1사분면을 만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1사분면에서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볼게. 절편이 하면 돼. x절편 몇이에요? y가 0 집어넣으면 2고요. y절편 몇이에요? x가 0 집어넣으면 2네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려줍니다. 다 그릴 필요 없고 뚫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사분면을 이렇게 지워버려. 의미가 없어. 우리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보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뭐가 변하는지 봐야 되겠지? 그치? 뭐가 변해? m 값이 변해. 얘를 의미를 부여하지 마. m은 값이 그냥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야? 뭐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고 y절편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대신에 그것만 찾아주세요.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걸 있으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 점은 필수로 찾아줘야 돼. 다시 여기서 m의 의미하는 것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m은요 기울기도 변화시킬 수도 있고 y절편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 뭐가 고정돼 있고 뭐가 안 바뀌고 이걸 뭐가 안 바뀌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계속 이거 의미를 찾으려다가 선생님 이거 m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의미하는 게 없습니다. 알겠지? 동시에 다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의미하는 게 없으니까 그 의미를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럼 m값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 찾아봅시다. 그러면 m 있는 것끼리 묶어주고 m 없는 것끼리 묶어줍니다. 그럼 항상 지나는 점 몇 콤마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점 찍어주시고요. 계속 이 점을 지나면서 그 직선을 그려주는 거지. 그려줬을 때 이 일사분면에서 만나게끔 하는 방법은 뭐야? 이렇게 지나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되겠고 이렇게 지나는 것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일사면에서 만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몇 콤마면 2,0, 0,1을 지나는 경우를 그때 찾아서 m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2,0 집어넣어요. m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다시 0,1 집어넣읍시다. 0,1 집어넣으면 뭐냐? 0,2 맞지? 아 2n이었네. m은 1이 되네요. 그럼 이 사이 범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범위는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필수 구역 한번 했었고 뒤에 또 스텝 1 82번부터 87번까지 풀어봅시다. 다 풀었으면 앞에 스텝 1도 풀려있는 거 다 풀어주시고요.